이 G스퀘어 값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요. 그림을 좀 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점이에요. 평균이 이제 G스퀘어 값은 이렇게 평균이 0이니까 마치 여기 Y축이라 보고 X축이라 본다면은 Y축상에 이렇게 평균이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G스퀘어 값이 1.67, 여기가 1.67이에요. 1.67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이걸 전체를 계산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걸 다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 G스퀘어 값이 1.67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계산한 것은 그림을 보세요. 자, 이 Y축이라 하겠습니다. 편의상 Y축 왼쪽은 확률이 0.5잖아요. 0.5 플러스 확률 구하는데 0부터 1.67까지 0부터 1.67까지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보라색 비금친 영역의 넓이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거든요. 1.67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의 넓이, 그게 확률 값이니까요. 근데 그것을 왼쪽은 0.5, 실제로 우리가 도표를 활용하려면 이런 도표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0부터 1.67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0.5를 더하면 되거든요. 0부터 1.67, 이제 G스퀘어 값 도표를 일일이 왔다 갔다 하기, 그래서 그냥 도표를 만들어서 1.67에 대한 확률 값이 0.4525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하니까 0.952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1.67보다 크나 같은 것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죠. 1.67보다 크나 같은 거. 자, 1.67보다 작거나 같은 걸 계산했는데 1.67보다 크나 같은 것을 계산하니까 이번엔 이쪽을 계산하는 얘기잖아요. 빨간색 부분. 그러면 전체가 1이니까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걸 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림을 잘 활용하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G스퀘어 값 1.67을 계산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전체 1에서 방금 전에 계산했던 거 G스퀘어 값이 1.67 아래 작거나 같은 것을 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이거 0.9525를 빼라는 얘기예요. 0.0 그 다음에 475 이렇게 되겠군요. 0.0475가 됩니다. 즉 얘는 0.0 얘가 0.0475가 되고 이 왼쪽 보라색 비금친 영역은 0.9525예요. 당연히 이거 두 개 다 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0.0475. 요 오른쪽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빨간색만 표시한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자, 다음 같은 것을 또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0.155네요. 자, 역시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워보고요. 자, 여기가 0이고요. 자, 마이너스 0.155는 여기쯤에 있더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155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요. 이 등호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한 점에서 적분값은 0이니까요. 등호를 넣든 등호 안 넣든 상관이 없어요. 자, 이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죠. 자,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 0.155보다 크나 같은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이거 지우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G스퀘어 값이 마이너스 0.155보다 작거나 같은 또는 등호 안 들어도 상관없다 했었죠. 작을 때 또는이니까 이 확률하고 이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얘는 G스퀘어 값이 0.155보다 클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고요. 자, 오른쪽 비금친 영역의 넓이는 반을 딱 자르면 0.5죠. 0.5에서 오른쪽에서 0부터 0.155까지의 확률을 빼는 것 같습니다. 0부터 0.155의 확률을 빼요. 자, 그래서 0.5 마이너스, 자, 요거는 0.155는 계산을 했습니다. 0.155인데요. 근데 여기에 지금 도표를 두 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0.15는 요거고 0.16은 이거예요. 그런데 0.155를 계산하라 얘기했는데, 자, 이 도표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는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있습니다. 더 정밀도 높은 거는 소수점 셋째, 넷째까지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 교재 부록에 있는 것은 또 대부분의 통계학 교재 부록에는 이렇게 소수점 두째 자리 정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0.15하고 0.16에 대한 표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0.1을 찾고 그 다음에 소수점 0.05, 0.06을 찾아서 그 값을 구하는 게 이거였던 거예요. 자, 이럴 때 소수점 셋째짜리 0.15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하면 이때는 이 두 개를 더해서 산술 평균을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서 0.155를 계산하는 것은 이 값과 이 값의 산술 평균이에요. 0.0596 플러스 0.0636이에요. 이걸 계산한 값을 내물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내물을 계산을 해요. 요거 계산한 것에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둘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한 것이 세모였더라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보다 큰 거를 또 그려야 되잖아요. 자, 여기가 1.6이에요. 얘보다 큰 같은 것은 자, 오른쪽 반이 0.5죠. 자, 그래서 이걸 또 계산합니다. 오른쪽 반이 0.5니까 0.5에서 0부터 1.6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겠네요. 0부터 1.6까지의 확률을 뺍니다. 그림을 보면 충분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자, 0.5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도표를 보고서 결정하면 돼요. 1.6이잖아요. 0.4452가 됐습니다. 0.4452가 돼서 0.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4, 8 이렇게 되겠네요. 9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9, 네, 됐네요. 0.0548이 돼요. 그러면 또는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세모하고 얘를 더하면 돼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계산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0.0548은 이제 요 빗금치 요걸 계산한 거고 요 세모가 바로 0.4384가 나오네요. 그래서 0.4384하고 0.0548을 더하니까 0.4932가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계산 어렵지 않아요.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외울 것도 없어요. 자, 이어서 예제 6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 이렇게 지수가 값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g하고 플러스 g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빗금친 영역이 0.95가 되도록 하는 이거 어떻게 되나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림을 잘 볼까요? 마이너스 g에서 플러스 g 사이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g하고 플러스 g 사이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도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0부터 g까지잖아요. 그래서 0부터 g까지의 이 확률값의 좌우 대칭이니까 2배가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값이 0.95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0.95이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률을 계산할 것이냐면은 0.95를 2로 나눠요. 0.95를. 자, 그래서 이걸 계산했을 때 0. 그 다음에 4, 7, 5, 0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이제 0.4750 이렇게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확률이 0.4750이 되는 것을 도표를 보고 쭉 찾아요. 도표를 보고 찾으면 이게 얼마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1.96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값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가 갖고 있는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표준화된 정규분포 표를 보고 계산하는 방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x가 평균이 뮤가 되고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확률 변수 y를 만들었습니다. y는 바로 요 x의 1차 결합한 형태를 y라 놓겠습니다. 그럼 이 y는 새롭게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y는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평균은 a 플러스 b 뮤가 되고 평균은 a 플러스 b 뮤, 그리고 분산은 보다시피 b의 제곱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b의 제곱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뭘 나타내고 있냐면
자, 이렇게 정규 분포는 1차 결합을 시킨 것을 역시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의 1차 결합 형태거든요. 이게 마치 1차 직선 형태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얘도 여전히 정규 분포가 되고 대신 평균과 분산이 달라지는데 평균은 이렇게 되고 분산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는 것은 기대값을 계산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분산이잖아요. 분산, 확률 변수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얘기인데 분산의 수학적 정의는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뺀 거에 제곱에 대한 기대값입니다. 이것이 분산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준 거거든요. 자,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분산 간편 공식이 있었죠. 분산 간편 공식에 뭐가 있었냐면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뺀 것이 분산이었습니다. 즉 x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이거는 뮤예요. 뮤의 제곱 이것이 바로 분산이었습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앞서 배웠던 분산의 간편 공식이거든요. 자, 이제 얘를 이용해서 왼쪽 지우고 여기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확률 변수 y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y의 기대값과 y의 분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이번에는 이제 y의 기대값을 계산합니다. y는 a 플러스 bx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기대값이 갖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a는 이건 이 말의 의미는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a 플러스 b 이거 소문자 x 그 다음에 확률 밀도함수 x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함수가 fx였을 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전개를 해보세요. 상수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플러스 b 인테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fx 이거잖아요. 지금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이냐면은 얘가 PDF니까 PDF는 전범위에서 적분하면 1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A가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함수 fx에다 x를 곱한 거에 대한 적분은 기대값이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 기대값의 정의가 PDF에다 x를 곱해서 적분하는 거거든요. 이 모양으로부터. 근데 기대값이 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EX의 기대값이 뮤였으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y의 기대값은 이제 y의 기대값이 곧 y의 평균이에요. y의 평균이 a 더하기 b 뮤가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바로 평균입니다. y의 평균.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분산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y의 분산을 계산합니다. y의 분산입니다. 분산의 정의로부터 이제 y 마이너스 이게 평균이잖아요. 자, 보세요. 분산을 보면은 y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근데 간편 공식을 잘 볼까요? 이거잖아요. 자, 이제 여기가 x가 아니라 y로 썼으니까 y의 제곱의 기대값입니다. 아예 간편 공식으로 쓰겠습니다. y의 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인데, 자, ex의 평균은 뮤였지만은 ey의 평균은 이거예요. a 플러스 b 뮤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에 대한 식이에요. 자,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y의 제곱의 기대값인데 y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a 더하기 bx bx의 전체 제곱 y의 제곱이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 뮤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전개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2abx 플러스 2abx 그리고 b의 제곱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뮤의 제곱이지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내려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유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의에 맞춰서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곧 기대값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고요. 상수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냥 a가 되고 b 바깥으로 나가고 x의 기대값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기도 그렇게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상수 그냥 a의 제곱의 기대값은 a의 제곱이고 2ab 바깥으로 나가고 x의 기대값 그리고
B의 제곱이고 X의 제곱의 기대값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고 전개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리고 마이너스 2AB 뮤 그리고 마이너스 B의 제곱 뮤의 제곱입니다. 여기에서 2x가 뮤잖아요. 이게 뮤예요. 그러니까 2ab 뮤 마이너스 2ab 뮤니까 이거 서로 지워집니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지워져요. 이것만 남네요. 그래서 b의 제곱을 묶어내니까 x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b의 제곱 묶어내니까 x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뮤의 제곱인데요.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x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뮤의 제곱은 시그마의 제곱입니다. 여기가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래서 b의 제곱 시그마 제곱이 돼서 바로 이게 y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확률 변수 y, 즉 정규 분포를 1차 결합을 해서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은 a 플러스 b 뮤 이게 맞고요. 그리고 분산은 b의 제곱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좋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 분포를 다룰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선형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식 형태를 리니어란 말은 이제 1차 또는 선형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데요. 이렇게 선형화 시켰을 때 손쉽게 평균과 분산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제 이 성질로부터 금방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G스퀘어를 이건 아까도 했던 거예요. G스퀘어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설명한 것뿐입니다. 자, G스퀘어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할 때 이건 뭐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때, 자, G스퀘어를 만든 거예요.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때 x 마이너스 뮤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합니다. 자, 이제 x가 a니까 a 마이너스 뮤를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번에 이 b니까 b 마이너스 뮤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건데 이게 바로 G스퀘어잖아요. 그래서 G스퀘어가 취할 수 있는 확률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을, 즉 G스퀘어 값이 어느 값과 어느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은, 자, 왼쪽이 요걸 알파라 보고 얘를 베타라 본다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누적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만대부터 베타까지니까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서의 확률하고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뺀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알파보다 작거나 같은 걸 빼면 요 빗금치 0이 나오니까 사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기호 표기입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저울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질량이 1kg인 추를 반복적으로 쟀습니다. 이때 측정된 질량은 평균이 1kg이에요. 평균이 1kg이고 표준 편차가 20g으로 주어지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러한 측정을 계속 반복할 때 측정된 값이 1kg로부터 10g 이내에 있는 비율은 얼마가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일단 단위를 맞춰야 돼요. kg으로 맞추든지 g으로 맞추든지 어느 한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걸 g으로 다 통일시켜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가 확률 변수가 보다시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1kg이고 표준 편차가 20g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제 그냥 kg으로 맞출까요? 그냥 g으로 맞춥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 단위를 생략하고 그냥 20이라 쓰겠습니다. 20이라 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1kg은 1000g이잖아요. 1000.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1000이 단위는 g으로 통일시킨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1kg이고 표준 편차가 20g이었으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측정된 값이 1kg부터 10g 이내에 있는 비율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측정된 값이 자, 1kg으로부터 10g 이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000g에서 10g을 빼면 990g이죠. 그 다음에 1000g에서 10g을 드니까 1010g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요. 이게 측정된 값이에요. 이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확률. 근데 우리는 표준화 시킬 생각입니다. 표준화 시켜서 G스퀘어를 만들 생각입니다. 자, G스퀘어 값을 계산해 보면은 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계산하겠습니다. 이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잖아요. 평균 표준 편차. 자, 평균은 1000이라 했으니까 990에서 1000 빼니까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요거는 지금 표준 편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라 썼어야 되겠군요. 잘못 써놨네요. 왜냐하면 평균, 여기가 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가 20이라 했으니까 20을 나누면 마이너스 0.5예요. 이거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0.5네요. 마이너스 0.5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도 계산합니다. 1010에서 1000을 빼니까 10, 10을 20으로 나누니까 여기 0.5가 되는군요. 아,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거 계산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좌우 대칭이라는 특징으로부터 오른쪽 반의 2배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배 확률을 계산하는데, 자, G스퀘어 값은 0.5에, 즉 이 말은 여기가 0일 때 마이너스 0.5하고 플러스 0.5에서 요 사이의 확률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0부터 0.5까지의 요 빨간색 빗금친 영역의 확률을 구해서 2배를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도표가 필요하니까 도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0.5까지 계산한 요 0부터 0.5까지 계산한 것이 0.1915가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2배 곱하기 0.1915가 됐습니다. 이거 다 계산한 값이 0.3830이에요 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화 시키게 되면 이런 문제를 손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표, 이런 이제 부록에 나와 있는 도표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이런 거 계산할 때 단위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단위가 다 킬로그램이었으면 상관없는데, 또는 하나는 킬로그램이고 하나는 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단위를 일치시켰어야만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정규분포의 백분율을 계산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조금 전에 했던 이거를 일반화 시켜 놓은 거라 보면 됩니다. 앞서 이거 있죠, 이게 0.95, 이제 여기 이제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곱하기 100을 하면 95%, 즉 통계 자료에 95%가 나오게 되는 G값을 찾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를 이제 계산하려고 할 때 사용합니다. 즉 확률 값을 알려주고 나서 이 G스퀘어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백분율로 이제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을 하기 전에는 얘가 확률이 돼요. 자, 1-0.1- 알파라는 확률에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백분율이에요. 자, 이 백분율 값을 이제 이 확률이 나오도록 하는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이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이 백분율, 이거 글 쓰면 이제 에타라 있습니다. 에타. 쓰는 건 이렇게 씁니다. 길게, n을 길게 늘려서 표시하면 되고요. 자, 이제 에타 알파라고 표시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표준화 시키기 전에 있는 모양이잖아요. 1-알파가 확률이에요. 뭐 0.99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요 에타 알파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얘는 자연스럽게 표준화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표준화 시킨 거예요. 자, 이제 x 대신에 에타 알파, 그래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를 G스퀘어라는 것처럼 우리는 요 백분율 에타 알파 값에 대응하는 G스퀘어 값을 계산한 것을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이 확률이 주어지기만 하면 이 에타 알파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시그마를 곱하고 뮤를 더해버리면 되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그마 곱하고 뮤를 더한 거니까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관련된 예문을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우체국에서 붙일 수 있는 소포의 무게에 상한을 두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상한을 너무 높게 잡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고, 또 너무 낮게 잡으면 고객이 불편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보통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붙이는 짐을 쭉 통계 조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짐의 무거운 쪽으로 5% 정도는 제한을 두자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정균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무게의 분포가, 이제 고객들이 붙이는 짐들의 무게의 분포가 평균이 5kg이고 표준 편차가 1kg인 정균포를 따른다 하자는 얘기니까, 자, 이제 이렇게 다 단위가 일치되어 있어요. 5kg, 1kg. 여기는 분산을 써야 되는데 1에 제곱해봤자 1이니까 이제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이제 제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가 평균이 5잖아요. 여기 평균 5가 있을 때,
정기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상위 5% 정도만 여기가 5%예요. 그러니까 0.05. 자, 요 비금친 영역에 여기가 에타 0.05가 되는 여기는 x 값이에요. 이 x 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이 상한선을 얼마로 정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표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제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g 스퀘어를 찾습니다. g 스퀘어를 찾으면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뮤가 5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시그마가 1이란 얘기니까 g 스퀘어 값은 x 마이너스 뮤 시그마라는 거니까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5와 같이 됩니다. x 마이너스 5. 자, g 스퀘어 값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평균은 이걸 계산했을 때 g 스퀘어 값이 이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되는 것은 평균이 g 스퀘어 값을 이용했을 때 0, 1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g 스퀘어 값을 가운데 0이 되게끔 하고 이 그래프하고는 높낮이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 아무거나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g 알파 값을 여기다 선택할 겁니다. 즉 g 0.05를 여기다 선택하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가 요 비금친 영역이 0.05가 되는 그 g 스퀘어 값을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찾는 건 어렵지 않죠?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른쪽 반이 0.5잖아요. 그래서 확률 계산합니다. g 스퀘어 값이 0보다 크고 자, 여기 g 0.05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값을 이 값이 얘가 0.05가 된다면은 이게 전체가 0.5가 돼야 되잖아요. 그 0.45가 되면 되겠네요. 0.45에다 0.05를 더하면 반올림이 돼서 0.5잖아요. 따라서 0.45가 되는 것을 g 스퀘어 값을 도표를 통해서 찾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0.45가 되는 것을 찾아요. 0.45가 되는 것을 쭉 확률표를 쭉 보니까 1.64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했을 때 얘는 0.44950 1.65를 계산하니까 0.4505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여기도 반올림하고 여기 이거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자, 여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추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쵸? 물론 여기가 오차가 얼마큼 나오나요? 0.45하고 0.45에서 0.4495를 뺀다라고 계산해 보세요. 여기 5, 0, 0 이만큼이네요. 오차가. 자, 이제 더하면 1 올라가죠. 그래서 10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랑 또 계산해 볼게요. 가까운 쪽을 선택할 거거든요. 4505에서 0.45를 빼면은 0.0005 똑같네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가 똑같으면 정 가운데 점을 찾으면 돼요. 1.645, 1.65의 정 가운데니까 1.645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1.645로 선택하도록 하죠. 이제 G 0.05를 1.645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자, 이제 우리는 G 스퀘어 값은 표준 편차 그리고 에타 0.05 이거 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평균 뮤가 5였습니다. 평균 뮤 그리고 이게 표준 편차 이 값이 G 스퀘어 값이었는데 G 0.05였는데 이걸 계산한 것이 1.645잖아요. 그리고 다 됐네요. 1을 곱하고 5를 넘기니까 에타 0.05는 5 더하기 1 곱하기 1.645를 해봤자 1.645예요. 다 계산하니까 6.645로 계산이 됩니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였거든요. 자, 그래서 상한선을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 자, 무게의 상한선을 6.645kg를 넘어가면은 보다시피 예, 무게 상한을 둬서 이제 붙일 수 없다라고 이제 했을 때 요 kg을 넘었으면 평균이 5kg이 되는 짐이었었고 표준 편차가 1kg이었었으니까 만약에 붙이려는 짐이 6.645를 넘어가면은 이래서 붙일 수 없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상한선을 둔 거예요. 그 kg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찾는 방법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645로 상한선을 잡으면 돼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하나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드머브루가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처음에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화라는 개념을 처음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이산형 확률 변수가 시행횟수가 n이고 확률이 p가 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산형 확률 변수가 a하고 b 사이에 놓이게 되는 확률은 자, 이걸 계산하면 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 확률을 계산할 때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고 또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그마가 몇 개 없다면 하나하나 계산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시그마 값을 계산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나 또는 이 확률 p가 0.0 이렇게 소수점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게 된다면 계산이 그만큼 더디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드모아브로는 시행횟수를 계속 증가시켜 본 거예요. 여기서 이항분포를 따를 때 n,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라든가 주사위 던지기 같은 거를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n 시행횟수를 자꾸 증가시켰더니만 이항분포가 점차 정규분포에 근사된다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조건하에서 그렇게 될까 하고 봤더니 만약에 n은 이게 지금 시행 횟수고 p가 확률이잖아요. 성공할 확률. np는 바로 평균을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np가 평균인데요. 만약에 np를 곱한 값이 5보다 커나왔고 q는 실패한 확률이에요. q는 1-p를 말합니다. nq도 5보다 커 나왔다면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n을 충분히 큰 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횟수를 계속 무한대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하고 봤을 때 np가 5보다 커 나왔고 nq도 5보다 커 나왔던 정도가 된다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np가 5보다 커 나왔고 이게 1-p가 q예요. nq도 5보다 커 나왔으면은 그 정도 되는 n이 있다면 충분히 크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p가 성공 확률이 10분의 1이면은 그러면 요 실패 확률은 10분의 9가 되겠죠. 10분의 1 곱하기 n이 5보다 커 나왔으니까 양변에 10을 곱하면 n이 50보다 커 나왔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즉 동전 던지는 걸 한 50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드모아브로가 찾았던 이 원리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항분포, 타이핑 잘못 적어놨군요. 이항분포, 이제 시행횟수가 n이고 성공 확률이 p가 있을 때 p가 일정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시행횟수를 계속 증가시켜 본 거예요. 자, 시행횟수를 자꾸 증가시킨 거예요. n이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40일 때, 50일 때요. 얘를 매끄럽게 그린 거예요. 얘를 이제 성공 확률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주사위를 던진 걸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횟수를 한 50번 정도 하니까 10번 했을 때 비대칭이죠. 20번 했을 때, 30번 했을 때, 40번 했을 때 40번 정도, 30번 정도까지만 돼도 얼추 좌우 비슷하게 되네요. 그런데 50번 정도 하니까 완벽한 좌우 대칭에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확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시행횟수 무한대로 써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동전 던지기를 무한번 할 수는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np가 5보다 커 나왔고 동시에 nq는 n1-p를 말합니다. 이 값도 5보다 커 나왔던 걸 동시에 다 만족하는 그러한 시행횟수가 된다면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크다라고 말하겠다는 얘기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정도가 된다면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 50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 50까지 안 해도 돼요. 30 이상만 되더라도 거의 좌우 대칭 형태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화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런 도표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733년에 드모아브르가 이항분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행횟수가 커질 때 좌우 대칭이 되는 그래프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찾았고요. 자, 이것을 한참 뒤에 가서 피어스라는 그 통계학자는 이것을 정규분포를 하자라고 말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규분포의 활용도를 이제 오차를 이용해서 계산한 것을 이제 쓴 그 수학자는 아주 위대한 과학자이자 수학자였던 가우스가
이 분포를 적극적으로 오차를 계산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익혀둬야 돼요.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항분포에서 시행횟수가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정규분포에 근사화된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데 그럼 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NP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항분포의 평균이지요. 그리고 NPQ는 이항분포의 분산이었는데 바로 그 NP하고 NPQ 평균과 분산값을 갖는 정규분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평균이 NP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NPQ의 루트를 씌워놓은 거예요. 분산은 NPQ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 요 이산형 확률 변수가 A하고 B 사이에 놓이게 될 확률을 계산할 때 자, 이제 시행횟수가 커지면 즉 NP가 5보다 커났고 N1-P가 5보다 커났던 걸 동시에 다 만족한다면 정규분포에 근사적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화되는 과정에서 G스퀘어로 바꿔보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X-뮤를 시그마로 하는 건데 X가 A보다 커났고 B보다 작아났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는 0.5를 더하고 여기는 0.5를 뺐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산형 분포를 연속형 분포에 근사시키면서 오차를 보정하는 연속성 수정계수라 얘기를 합니다. 연속성 수정계수, 즉 0.5를 더하거나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산형은요 각각의 점에서 확률값을 갖죠. 그러나 연속형 자료는 한 점에서 확률은 0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반드시 구간으로 계산했어야 되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A에서 확률값, B에서 확률값을 계산을 하잖아요. 이 중간중간에 이제 값이 있었을 때. 근데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이 X가 A보다 커났고 B보다 작아났다. 즉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A에서 확률 계산해야 되고 B에서 확률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연속형 확률 변수로 넘어갈 때는 A를 반드시 포함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0.5만큼은 이 터울이 일식이었더라 가정할게요. 일식. 터울이 일식 돼 있더라 볼게요. 자, 이산형이니까 카운팅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정수배만큼 이렇게 카운팅이 됐더라 가정하고 자, 이제 여기가 만약에 A가 만약에 마이너스 2, B가 만약에 플러스 3이었더라 가정해 봐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여긴 플러스 4가 될 테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포함해서는 안 되니까 여기다 0.5만큼을 뺀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가 되죠. 그리고 요게 A였다라 보고 이제 계산하고 여기가 B였다라 본 거예요. 그러면 A, B가 반드시 포함되려면은 자, 이제 얘를 포함시키기 위한 구간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 B를 포함시키려면 여기서 요만큼 0.5만큼이니까 여기가 3.5가 되죠. 얘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써서 표시하면 이런 말이고 이제 그냥 막연하게 A, B를 썼다면은 여기는 A-0.5, A-0.5가 돼야 되고 여기는 B 플러스 0.5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A, B를 포함하는 구간 안에서 지금 확률을 계산하잖아요. 이것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산형 분포를 연속형 분포에 근사시키면서 오차를 보정하는 연속형 수정계수라고 말을 합니다. 0.5를 더할 것이냐 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점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갖고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는 뭐냐면 이 대문자 파이는 누적 분포를 나타내는 거예요. 누적 분포로서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B 플러스 0.5까지 계산한 것을 구한 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0.5를 계산한 걸 빼겠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외울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를 하세요. 수학은 통계학도 마찬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외워야 될 것이 몇 개 있긴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외우자라고 했던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의 그 확률값들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지만은 그 밖에 나머지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 G스퀘어가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암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G스퀘어 값이 시그마분의 X-뮤라는 것은 기억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을 보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A, B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떡하죠? 라는 얘기예요. A, B를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그 이렇게 잡아보면 A의 확률값과 B의 확률값을 포함하겠다는 얘기인데 얘는 A, B의 확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잡는 게 아니죠. 그때는 이 a를 포함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당연히 0.5만큼을 더한 요 값이 a 더하기 0.5가 되고요. 당연히 b도 포함해서는 안 되니까 요만큼 0.5가 했을 때 요 점의 좌표가 b-0.5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b-0.5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 플러스 0.5까지 계산하면 돼요. 양 끝점이 안 들어간다면은요. 그래서 양 끝점이 안 들어간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b-0.5 b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a 플러스 0.5 그래서 여긴 b-0.5 a 플러스 0.5가 된 거예요. 양 끝점이 안 들어가니까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른쪽은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잡으면 안 되죠. 오른쪽에서 잡아야죠. b 플러스 0.5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b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 플러스 0.5까지 계산해야 돼요. 왼쪽은 안 들어가고 오른쪽에 들어갈 때, 왼쪽이 안 들어가고 오른쪽 들어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b 플러스 0.5 여기 b 플러스 0.5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 플러스 0.5가 된 것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연속형 수정계수를 이용한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죠. 외우지 않고도 충분히 이 차이점은 이산형 확률 변수는 각각의 점에서 확률값이 있지만은 연속형 확률 변수는 구간으로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점이 포함되면 좀 넓게 잡고 포함이 안 되면 좁게 잡고 그런 말입니다. 알 수 있겠죠? 누적 분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정교화되는 확률 변수를 이용한다면은 0부터 오른쪽 이렇게 계산해서 그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제 6의 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성인의 50%는 정기적으로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이 비율이 실제 값이란다면 1000명의 확률 추출된 표본에서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의 수를 X라 놓겠습니다. 480명보다 작을 확률이라 했으니까 480명보다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즉 이런 확률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였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볼까요?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의 수를 X라 한다면은 전체 총 조사 인원이 1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반은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마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조사 대상 1000명 중에서 2분의 1은 알코올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양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니까 좀 100분율로 되어 있는 거고요. 확률을 계산하면 0.5죠. 따라서 얘가 N이고 얘가 알코올을 마시는 확률을 성공 확률이라 본다면 바로 P는 0.5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양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NP를 계산해 보면 0.5니까 2분의 1이잖아요. 500이에요. 500은 당연히 5보다 큰 값이고요. N 1만에서 P도 P가 0.5니까 1만에서 P도 0.5예요. 그래서 1000 곱하기 0.5니까 500이 되죠. 얘도 당연히 5보다 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두 개 다 NP도 5보다 크고 N 1만에서 P도 5보다 크니까 이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의 수 X는 근사조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양분포였는데 시행의 수가 크기 때문에 노말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NP를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1000이었으니까 500이에요. NP가 500 그리고 NPQ를 계산해야 돼요. NP가 500이고 Q도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 2로 나누면 250이군요. 자, 평균은 500이고 분산이 250이 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이걸 구하는 얘기였었으니까 자, 이제 이산형 확률 변수 X가 자, 이제 알코올을 정기적으로 마시는 사람의 수가 480명보다 작을 이라고 했으니까 등호 안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 이산형을 연속형으로 바꾸려고 할 때 연속성 수정계수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480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479.5, 0.5를 왼쪽에 있는 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자, 이걸 계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G스퀘어로 바꿔서 계산하겠습니다. G스퀘어 값은 자, 표준 편차는 루트 250이고요. 그리고 X가 479.5에서 평균을 빼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기 힘드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5루트 10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교재의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스퀘어 값을 다 계산하니까
이 값이 요게 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30이 나오는군요. 자, 마이너스 1.3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정기분포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30이었다면 요걸 계산하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오른쪽 끝에 1.30 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똑같아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음같이 계산하면 되죠. 0.5에서 0부터 1.36까지의 확률을 빼면 됩니다. 즉 얘를 계산할 때 0.5 마이너스 1.3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0.5에서 0부터 1.36까지 확률을 빼면 돼요. 이걸 다 계산했더니만 그게 0.0968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확률표를 보고 계산한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0.0968이에요. 이쪽 부분의 넓이가 0.0968이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는 이건 앞에서 배웠던 예문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 예제 5장에서 다뤘던 5회 15의 예문을 살펴보면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총 시행의 수가 200 그리고 이것이 성공할 확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NP를 계산하고 NPQ를 계산하니까 1.97이에요. 그래서 X가 2보다 큰 하트를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G스퀘어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됐는데요. 자, 근데 이것을 실제 이거 확률을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참값을 계산하면 0.5926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포화성 근사를 했을 때 0.5913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는 포화성 근사를 하게 되면 참값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왜 정규분포로 근사하면 전혀 이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NP를 계산한 결과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도는 돼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NP를 계산한 것이 겨우 1.99하고 1.97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할 때 이항분포는 정규분포에 근사화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 못하는 것을 억지로 정규분포화 시켜서 계산하니까 실제 참값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정규분포로 근사하지 않고 우리는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포화성 분포로 근사를 시켜야 된다는 것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우리는 지수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